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잃을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아들을 구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악행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아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도 무책임하게 사라진 상태에서 가난한 여자 홀로 아들을 키우는 건 불가능해 그런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매일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만약 다시 만나면 어떤 눈으로 나를 볼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어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죄책감을 원동력 삼아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했고, 역 앞에 작은 분식집을 하나 차릴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분식집을 연 후로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가난에서 겨우 탈출할 수 있을 만큼 가게 매출이 안정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사부터 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반지하에서 방이 2개나 있는 빌라로 집을 옮기니 문득 아들이 보고 싶어지더군요. 방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한 것도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들은 순순히 나와주었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에 아들에게 엄마라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얼마나 잘 사나 궁금해서 나온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다시는 나를 찾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을 때 가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갓난아기인 아들을 버렸을 때보다 더 참담한 마음속에서 야속한 세월은 빠르게 지나 다시 19년이 흘렀습니다. 제 눈물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아들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곧장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곧 사촌 동생 결혼식인데 아들에게 혼주석에 앉아주겠냐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한사코 거절하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아들과 연락할 수단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모든 사건의 주범이자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다는 걸 알려준 며느리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며느리의 실체를 몰랐기에 며느리에게 아들을 데리고 나와줄 수 있겠냐고 굽신거렸습니다. 며느리는 흔쾌히 알겠다고 답하더니 아들을 데리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큰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아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아들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정성껏 만든 반찬을 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누르자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일 때문에 집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먹으라면서 며느리에게 반찬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서글서글하던 며느리가 저를 경멸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찬은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따위 반찬 먹지 않으니 가져오지 말라면서 문을 닫아버리지 뭡니까? 그야말로 문전박대였습니다. 무언가 오해가 있나 싶어 다시 문을 두드렸지만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전혀 다른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급기야 며느리는 대기업 회사원인 아들이 겉보기만 번지르르하고 연봉이 짜다며 1억이라는 거액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저와 아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였기에 어렵사리 모은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하게도 며느리는 그 돈을 쓸데없는 것에 펑펑 쓰더군요. 며느리의 악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문전박대 해버렸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진 몰라도 아들은 며느리 말만 듣고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나를 택하지 않고 며느리를 택했다는 사실이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이 밤낚시를 나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게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봤을 때 지었던 표독스러운 표정 대신 충격을 받아 추레한 모습으로 나타난 며느리는 아들의 죽음이 뭔가 미심쩍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보험사 직원 앞에서도 아들이 다른 이유로 죽은 것 같다며 슬며시 보험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숨에 며느리가 수상하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며느리가 어떤 식으로 저를 대했는지 모르기에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사를 불러 며느리와 아들이 살던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죽었다는 아들이 버젓이 살아있던 것입니다. 안방 구석에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말입니다. 거기엔 며느리가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칼을 들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며느리와 몸싸움을 했습니다. 발악하듯 몸부림을 친 덕분일까요? 결국 며느리는 칼을 놓쳤습니다. 그 순간 아들을 붙잡고 있던 낯선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라서 며느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렸고 며느리는 다시 칼을 잡더니 같이 가자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경찰 2명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 있던 옆집 아저씨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며느리와 낯선 남자를 제 앞에 연행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낯선 남자는 며느리의 내연남이었습니다. 둘은 아들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사로 위장해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들의 목숨을 구한 것에 하늘에 감사했고 며느리와 내연남에게 천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재판 결과 며느리와 내연남은 인신매매죄와 살인미수죄로 각각 4년 6개월과 3년의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아들은 연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떠났을 때 내가 먼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벌 받은 것 같다며 다시 찾아온 어머니를 모질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용서했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 저와 아들은 돈독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도 옛날과 다르게 저를 믿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이 새롭게 사귀게 된 여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조금 걱정스러웠지만 아들이 없는 자리에서도 싹싹하게 대하며 아들의 과거를 알고도 사려 깊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에게 당하는 일 없이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저와 아들의 행복도 꼭 빌어주세요.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